네, 한 주간의 휴장을 끝마치고 어김없이 이제 금요일 부산 경마를 시작으로 해서 2월이 시작이 됩니다. 먼저 우리 UCC 시청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좀 바라겠고요. 어떠세요? 한 주간에 이제 휴장이 있었는데 휴장기 내내 이제 새벽 조기로 관찰하셨는데 이번 주 경마 흐름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는 역시 어느 정도 예견했다시피 배당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속속 나오고 했는데 역시나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짧은 주기 때문에 마방에서 이 한 주가 없어지는 경마이기 때문에 그거를 대비해서 출주를 무리하게 다소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마필들의 그런 강도나 레이스 편성 자체가 좀 강해지기 때문에 역시 이제 많은 이변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많은 이변이 속출했는데 아무래도 이 휴장기 동안에는 이 부산에 그 중심을 잡아줘야 될 19조 마방이 또 해외 이 두바이 월드컵에서 카니발 경주에서 좋은 성적을 기록을 했잖아요. 아무래도 지난주는 이 휴장 전주에는 그 부산 19조가 이 많은 마필들을 출전시키지 않았었어요. 아무래도 그런 두바이 경주 때문에 그쵸. 그쪽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는 이쪽 부산에서 조금 더 신경을 못 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만큼 또 두바이 현지에서 좋은 결과를 이뤄냈고 또 역시나 진짜 우리 한국 경마 역사상 최초이지 않습니까? 그쵸. 정말 대단한 기록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죠. 부산의 그 19조 마필들이 나란히 뭐 1등부터 2등 그리고 3등까지 정말 대단한 활약을 했고요. 이제 본격적인 그 본선 레이스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 파워블레이드, 뭐 트리플라인, 또 서울블리, 또 뭐 있죠? 그 메인스테이, 이런 말들이 또 본선에서도 좋은 활약을 펼쳐주기를 좀 응원하고 있고요. 이번 주 경마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엄청난 혼전입니다. 어느 한 경주도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 그런 경주가 없다라고 보고 있을 정도로 저희가 이 방송을 촬영하기 앞서까지 이 박근만 기수도 이번 주 경마는 정말 지난주에 못지않은 그런 혼전도가 저희 모두에게 느껴졌기 때문에 저희가 더욱더 준비를 철저히 했고요. 일단 오늘 금요일은 이 박근만 기수가 메인 승부를 이 4경주 그리고 후반부 8경주 이 4경주와 8경주를 준비를 하셨고 무엇보다 이 박근만 기수가 이제 지난주까지 예상을 3주차 진행했었잖아요. 예, 이제 3주 됐습니다. 네, 근데 이 많은 적중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만 이 고배당 적중에 대한 그 갈망이 좀 있었는데 휴장 전주에 다행스럽게도 이 금요일 부산 1경주에서 이 방송에서부터 언급해드렸던 이 액톤 불패를 끝까지 충만을 밀고 나가면서 본인이 소속조로 마지막까지 몸을 담고 있었던 3조 마방에 그 서강대로라는 이 신의 마필을 기가 막히게 잡아냈는데 제가 옆에서 같이 이제 예상을 진행했는데요. 이 서강대로라는 마필을 이 복승시 80배, 쌍승시 108배 요 배당을 맞춘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예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게 기승전결입니다. 이 추천을 하는 이유가 명확해야 되고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때 당시 이 서강대로라는 마필을 추천하는 이유를 제가 옆에서 들어보니까 이 저희가 부산 현장에 나가다 보니까 이때 당시 맞바람이 심하게 불었었어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불었어요. 그날 날씨가 또 평상시에 다르게 아마 이번 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날이 아니었나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제가 정말 농담 삼아서 박근만 교수에게 얘기했던 게 이러다 우리도 그냥 날아갈 수 있겠다. 그 정도로 바람이 심하게 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현장 변수를 정확히 캐치해가면서 이때 당시 3조 마방의 그 서강대로라는 마필 이 마필이 이제 뒷심이 있는 것을 주행검사 때 본인이 딱 그걸 관찰하다 보니까 그걸 잊지 않고 기억해 뒀다가 이 맞바람이 부니까 당연히 이제 선행 마필들이 좀 불리하고 그렇죠. 뒤에서 뒷심을 발휘할 수 있는 말이 포인트다라고 본인이 현장 촉을 발동을 시켜서 그래서 서강대로라는 마필을 추천드렸고 역시나 박근만 기수의 예측대로 서강대로가 후미권에서 추입을 시도하면서 본인이 예측했던 그 결과가 전교로 풀이가 되면서 이 복승시 80배, 쌍승시 108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배당을 맞춘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맞출 수 있습니다. 뭐 눈 감고서 체크를 해도 배당을 맞출 수 있는 게 경마인 거 맞긴 맞아요. 그런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박근만 기수는 그 한 경주만 놓고 본다라면 이 정확한 예측을 했다라는 거에 있어서는 제가 정말 칭찬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을 정도로 지난주 금요일 부산 1경주는
상당히 임팩트가 있었던 그런 고배당 적중이었다라는 점을 좀 명심해 주시고요. 하지만 저도 그렇고 저희는 잘했으면 잘했다고 칭찬을 하고 또 못했으면 못했다고 수긍을 하고 반성을 합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저도 그랬고 박근만 기수도 그랬고 냉정하게 봤을 때 1호 경마는 실패를 한 그런 예상이었잖아요. 예, 정말 열심히 나름대로 진짜 최선의 준비를 다 했다고 했는데 또 마지막에 그런 변수들을 끝까지 확인하지 못한 게 그런 부분에서 좀 미스가 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박근만 기수가 얘기를 정확하게 했는데 이 변수를 확인하지 못한 것도 이 변수를 예측하지 못한 점도 저희는 이제 프로 예상가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의 실수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명백한 실수고 조금 더 자극적으로 저희가 채찍을 한번 가한다라면 정성이 부족하지 않았을까라는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뭐 명분을 쌓기 위함이 아니라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번 명절은 식구들과 시간도 보내지 못했습니다. 마음고생이 심했고 또 제 옆에 있는 우리 박근만 기수도 일요일 경마 끝나자마자 그냥 바로 서울 가서 일정 바로 치르고 바로 내려왔잖아요. 저도 요 근래 들은 명절 중에서 가장 불편한 명절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저희 둘이서 정말 많은 개인적으로 각자 시간을 보내면서 뭐 제가 마음고생을 했으니까 박근만 기수도 마찬가지였을 것이고 그래서 박근만 기수도 평소와는 다르게 스케줄을 좀 변동을 주더라고요. 이 서울 일찍 갔다 와서 부모님 인사드리고 바로 또 와서 이제 남들 안 볼 때 새벽 쪽에도 이렇게 보면서 칼을 좀 갈았습니다. 뭐 칼을 간다고 해서 이번 주 승리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정성을 다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저희는 잠시 후 본격적인 부산경마 해설 방송을 들어가겠습니다. 네, 1경주 들어가겠습니다. 경로레이 1000m 국내산 6등 레이 있습니다. 넓게 보면 4파종 구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시티 위너. 지난번에 입상을 실패하자 이번엔 유현명 기수로 안전교체가 이루어졌고요. 여기 직전경주 뒷심이 좀 보강이 되면서 입상을 했던 6번 초동특급, 그리고 직전경주 출발이 불량했던 9번 나이트 퓨리, 여기 외곽에 12번 특급 감동, 요 말도 이제 19주에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자, 넓게 보면은 2번, 6번, 9번, 12번, 요 4파종 구도로 보여지는데, 박근만 기수의 생각을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경주는 지금 12번 특급 감동이 19조 마필임에도 불구하고 인기를 받고 있습니다. 그 12번이지만은 제가 이 마필을 조금 더 유심히 관찰해 봤는데 이 12번 마필이 지난달에는 후두염을 알아서 솔직히 경주 성적이 좋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두염이 이제 어느 정도 회복 기간을 가지면서 약 2달 정도의 이제 기간이 흘렀어요. 그 후두염을 앓고 나서 이 2달 정도면은 충분히 회복이 됐다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고 나서 조교 내용을 유심히 살펴보니까 이번에는 지난번과는 다르게 상당히 조교 강도를 많이 끌어올렸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에서 12번 비록 끝번이긴 하지만은 이 특급 감독 또 최시대 기수가 요즘 또 19조 말을 기사하는 거 보면 최근에 들어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번임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특급 감독이 후두염을 다 고치고 나왔다. 조교 내용도 충분히 좋아졌다. 그래서 오늘은 이 12번 특급 감독을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마방에서도 원인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뒷심이 부족하다라는 진단을 내려줬던 마필인데 역시 후두염이라는 그 질병이 이제 완치가 되었다라면 이 마필은 좀 달라진 그 뒷심을 좀 기대할 수가 있겠고 근데 이 1000m에 12번이라면은 솔직히 기수 입장에서 보셨을 때 전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분명히 불리함은 감수를 해야 돼요. 불리함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번 경주 같은 경우는 안쪽에 빠른 마필들이 한 3마리 정도가 있습니다. 이 빠른 마필들을 보내주고서 그 뒤에서 선입전개를 한다라면은 오히려 그 뒤에서 힘 한 배를 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힘을 쓸 수 있는 조건이 더 좋지 않는 그런 게이트가 아닐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10여 특급 감독 또 마방에서 기대치가 있는 말인데 박근만 기수가 이렇게 또 질병 내역이라든가 이번에 그 훈련 과정 이런 거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니까 더욱더 특급 감독 쪽에 눈길을 쏠리는 게 사실이고요.
9번 나이트 퓨리가 추천마가 되겠는데 저는 이 마필이 여기서는 기본 자질은 가장 센 말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유광희 기수 안장이긴 했습니다만 자신있게 추천을 좀 드렸던 마필인데 경주력은 굉장히 실망스러웠는데 출발부터 이게 상당히 불량했어요. 이번에 그래서 21조에서 조성권 기수 카드 저는 기수 교체 타이밍이 적절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9번 나이트 퓨리 이번 경주 좀 주의를 해주시고 자 이번 시티 위너 요게 직전에 입상 실패를 했고 충격적인 입상 실패였고요. 6번 초동 특급이 그랬던 시티 위너를 이겼단 말인데 혹시 뭐 이번 시티 위너 6번 초동 특급 이 두 마리 중에서 좋게 보이는 말이 있으십니까? 저의 분석으로는 2번 시티 위너 같은 경우는 2번 게이트라는 점이 어떻게 보면은 이점을 갖고 있지만은 반대로 바깥쪽에서 압박을 한다라면은 오히려 2번이 불리한 조건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6번 초동 특급이 좀 더 유리한 자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초동 특급이 또 시티 위너를 이길 공산이 크다 라는 발언을 해주셨고요. 1번 한올리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한올리는 아직 아닌 것 같고 4번 캐비너가 직전 경주 빅토리 브라운을 제외하고 좀 약한 편성이었기 때문에 편성에 있어서는 조금 무시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훈련 성과는 굉장히 좋다라는 점까지 말씀드리면서 우리 박건만 기수는 12번 특급 감동 전개 불리함도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좀 추천을 정확하게 예리하게 해주셨고요. 오시현은 여기에서는 그래도 기본 자질은 9번 나이트 퓨리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경주로 가겠습니다. 1200m 국내산 6등골 레이스입니다. 이번 경주 1경주에서도 우리 박건만 기수가 19조 마방의 마필을 추천드렸는데 2경주에서도 19조 마방의 9번 제키 필라가 데뷔 전부터 많은 인기를 주목을 받을 것 같고요. 여기 지난번에 전개가 좀 아쉬웠던 11번 이 다르마 요 이두가 좀 많은 인기를 좀 끌어줄 공산이 높고요. 여기 신의 마필이죠. 3번 신영명, 7번 슈퍼 수프림 이런 마필들도 데뷔전 자력 입상 도전이 가능한 구도라고 보고 있는데 이번 이경주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번 경주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3번 신영명, 7번 슈퍼스프림, 9번 제키필라, 또 바깥쪽에 11번 다르마 이런 마필들이 인기를 받고 있는데 또 공교롭게도 이 안쪽에 3번, 7번, 9번 이 세 마리 마필들이 신마 데뷔전을 치르고 있는 마필이에요. 제가 그래서 유심히 이제 관찰을 해보고 또 조교 내용과 이렇게 맞물려서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 9번 제키필라 이 9번 제키필라 같은 경우는 지난 11월 12일 날 주행 검사가 그 사코너 돌아와서 직선에 들어서 이제 기수가 추진을 하고 채찍을 떼면서 추진하는 동작에서 안쪽에 있는 펜스를 보고서 놀래서 마필이 조금 좋지 않은 그런 주행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검을 받았는데 이 이후에 재검을 받으면서 그런 좋지 않은 악벽의 모습들이 완전히 고쳐지고 주행 걸음이 오히려 더 좋아졌다. 어떻게 보면은 주행 검사 2번을 한 것이 이 마필에는 더 득이 되는 그런 플러스 요인이 되는 그런 현상이 되겠다. 그래서 오늘은 이 경주에서 저는 9번 제키필라를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9번 제키필라라는 마필을 데뷔 전부터 입상 가능권 마필로 소개해드렸고요. 역시나 이 포인말인데 거세마입니다. 이 위드 디스팅션의 자마이기 때문에 스피드 발휘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박건만 기수의 그 주행 검사평이 굉장히 좋게 나와주고 있네요. 자, 9번 제키필라 데뷔전 입상권 가능 마필로 소개를 시켜주셨습니다. 보여준 걸음으로는 10번 천지개벽, 11번 다르마도 나름대로 가능성은 열려 있는데 아무래도 신의 마필들 3번 신영명이라든가 7번 슈퍼 슈프림도 만만치 않은 잠재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뭐 기존마 10번 천지개벽과 11번 다르마 이 마필들 중에서 좋게 보는 말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 11번 다르마가 오늘은 좀 게이트가 또 지난번처럼 이 전개에서 좀 불리한 조건이 아닐까. 그래서 안쪽에 있는 10번 천지개벽이나 3번 신의 마지막 신영명, 7번 슈퍼 슈프림 이런 쪽의 마필들이 좀 더 오늘은 유리한 조건이 될 거라 예측을 해봅니다. 네, 저는 이 3번 신영명을 좀 강조해 드릴게요. 이번 이경주가 이 신의 마필들 간의 동반 입상도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3번 신영명 같은 경우는 이 스피드가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그런 활동적 구성을 갖췄습니다.
단점도 있습니다. 아직은 좀 투박한 주행이고 고개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필은 선행을 나가야 되는데 이 조성공 기수의 스타트 능력 여기에 이 스윙시티 정하기 때문에 이 순발력까지 발휘가 된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저는 여기에서 3번 신영명이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선행 승부까지 가능하다라는 점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해 드리면서 3번 신영명을 추천말을 말씀드리겠고요. 우리 박근만 기수는 9번 이 재키 필라. 저희 방송에서는 뭐 데뷔전 1200m 레이스이긴 하지만 이 신의 마필들 3번 신영명 9번 이 재키 필라 이 둘을 관심 있게 살펴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3경주 가겠습니다. 1300m고요. 국내산 6등골 레이스 안말들 간의 접종 구도입니다. 2두 쪽으로 많은 인기가 집중될 수밖에 없겠죠. 6번 텍사스 퀸, 9번 리치머니, 요 2두가 최저 배당 막권 2배 내지는 3배 정도가 나와줄 것 같은데 먼저 우리 박근만 기수가 주행검사 때부터 어린 시절을 함께했던 6번 텍사스 퀸 이 말이 이제는 인기 1위까지 올라오는 그런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텍사스 퀸을 지난번까지도 제가 우리 박근만 기수에게 의견을 물어봤을 때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진 않았어요. 역시나 아직 입사권 전력은 아니다라는 냉정한 평가를 주셨는데 연거푸 3착을 왔어요. 이번엔 유현명 기술의 안전교체라면 이 3조 마방에서 유현명 기술 카드 그렇게 뭐 보기 드문 카드는 아니거든요. 예. 어떤 식으로 우리 가족님들이 해석하셔야 될까요? 저도 이 마필을 보고서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이 텍사스 퀸이 비록 3등이지만은 나름대로 의외의 선전을 한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1300m입니다. 1300m가 어떻게 보면은 이 마필에게는 더 불리한 조건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이 6번 텍사스 퀸과 9번 리치머니가 이제 많은 인기를 받을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만은 저는 그 반면에 안쪽에 있는 1번 달콤한 인생, 이 최시대 기수죠. 이 달콤한 인생이란 마필을 한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필의 그 지난 경주들을 보면은 이 외곽 게이트를 받으면서 초반에 스타트에 무리를 하지 않고서 이제 아무래도 거리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리를 하지 않은 것 같은데 하지만 이번에는 게이트가 대폭 내려왔죠. 1번입니다. 1번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분명히 승부수를 띄울 수 있겠다. 1번이기 때문에 최시대 기수가 또 일주하고 호흡이 굉장히 잘 맞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이점을 살려서 이번에는 분명히 이 최시대 기수가 충분히 해낼 거라고 믿습니다. 또 조교 내용도 제가 이 새벽에 유심히 관찰해 본 거가 이 최시대 기수나 일주 마방의 이 말들을 제가 좀 더 유심히 보는 편인데 이 달콤한 인생의 조교 내용이 지난번보다는 좀 더 좋아지고 분명히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달콤한 인생을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께서 그냥 쉽게 간과하실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저희 방송, 이 부산 썰 방송을 통해서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는 게 이 경마를 하시면서 때로는 돈을 잃으실 수도 있고 돈을 좀 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일비 하시기보다는 요런 게 이제 저는 중요한 거라고 봐요. 저희 방송을 보시는 이유, 또 저희의 뭐 060 애상이라든가, 또 문자 서비스라든가, 이거 공짜로 들으시는 거 아니잖아요. 요건도 비싼 편이에요. 저는 인정합니다. 근데 그런 거를 유료 청취를 하시고 이렇게 하신다라면, 한순간 한순간에 박근만 교수가 이걸 맞춰줄 거야. 이거 오세훈 위원이 맞춰줄 거야. 이런 기대감보다는 내가 오세훈이라는 그 전문위원에게 배울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박근만 기수에게 내가 좀 뺏어갈 부분, 이런 거를 좀 갖고 저희와 호흡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일반 달콤한 인생이 지금 1번 게이트로 내려왔기 때문에 강한 승부지가 나와줄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해주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경주 조건이 좋아졌기 때문에 마방에서는 그만큼 이마필이 가진 역량 발휘를 최대한 끌어내기 위한 기승기수의 뭐 전개상에 있어서 강한 말몰이라든가 또 마방에서 그만큼 신경을 써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서 경주에 임할 것이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예상일 수도 있는데 이런 거 자체를 놓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6번과 9번이 워낙 인기를 많이 받기 때문에 1번은 솔직히 이제 가려서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방금 이제 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박근만 교수는 기수였으니까 제가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고 제가 여쭤보면은 박근만 교수도 예전에 말 탔을 때 이제 승부가 걸렸을 때 혹은 이번인가 다음인가 저 긴가민가 하셨을 때 그럴 때가 있는데 게이트가 이렇게 안쪽으로 딱 내려버리면은 자신감이 좀 생기거나 욕심이 나거나 그럼요. 이 게이트가 안쪽 번호하고 외곽 번호를 받았을 때하고 이 출마표를 딱 보는 순간부터 마음가짐과 이 경주를 대하는 자세 그리고 머릿속에서 내가 이번 경주에서는 이런 그림을 그려야겠다. 말 상태가 이러하고 상대가 이러하니까는 이번 경주에서는 이런 그림을 그려 나간다라면은 나에게 승산이 올 수 있겠다. 이런 부분과 충분히 마방 조교사들하고 이제 얘기를 해서 경기를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1번 이 달콤한 인생이라는 이 마필이 딱 그런 조건에 맞아 떨어지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추천드린 겁니다. 네, 전개는 이번에 정말 기가 막힐 것 같습니다. 과연 이제 이 말이 가진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이번 경주를 통해서 제가 봐서 정확하게 판가름 날 것 같고요. 제가 그래서 혈통적인 부분도 한번 이제 꼼꼼히 이제 뜯어봤는데 이 부마가 개선장군이죠. 이거 옛날에 일조마방이었죠. 일조마방에서 대단한 활약을 했었던 개선장군. 그리고 모마도 이 장거리 쪽으로 혈통이 나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이 계속 보면은 1300 거리를 최근 들어서 3번을 1300 거리를 뛰었기 때문에 1000m보다는 거리가 좀 더 긴 거리가 좋다. 마방에서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계속 1300을 출주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달콤한 인생. 근데 6번 텍사스 퀸은 예전에 안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좀 이렇게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시는 것 같아요. 이 마필이 안 좋은 추억이라기보다도요. 이 조금 다소 다른 마필들보다 왜소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왜소한 마필들은 이제 몸싸움이나 그다음에 이제 거리적인 부분 그리고 중간에서 이제 조금이라도 무리를 한다면은 마지막에 쓸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다른 마필들에 비해서 조금 핸디캡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달콤한 인생을 추천해 주셨고 저는 이 복병마입니다. 저도 이 4번 서러벌 여자가 되겠는데 데뷔전 당시에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제가 좀 기대를 많이 했단 말인데요. 이 발주부터 엉켜버리면서 화마식기수 안정해서 상당히 실망스러운 모습을 노출했는데 그때 당시보다 지금 말이 더 좋아졌고 힘도 붙었습니다. 여기 8조에서 다실바 기수를 태웠습니다. 이번 경주가 빠른 말이 없어요. 발빠른 말이 없기 때문에 저는 4번 서러벌 여제가 여기에서는 기습적인 이 선행 승부까지 가능한 말로 보고 있거든요. 이 4번 서라벌 여제 현장에서 좀 무시를 받는다라면 저는 역으로 놓고 한번 승부를 보고 싶다라는 점을 말씀드릴게요. 4번 서라벌 여제를 강력하게 추천드리겠고 우리 박근만 교수는 1번 달콤한 인생이라는 마필 저희 둘 다 이번 3경주는 복병마를 노리고 있다라는 점을 오픈해 드렸습니다. 네, 4경주 가겠습니다. 1600m 국내산 6등골 레이스입니다. 우리 박근만 기수가 새벽 쪽에 때 딱 하나 걸렸다라고 합니다. 그냥 정말 느낌이 진하게 왔다라고 하는데 그 말 놓고 들어가는 금일 방송 첫 번째 추천 경주인데 먼저 우리 박근만 기수의 이번 4경주 이 추천 경주 선정 배경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승부 경주를 선정한 데 있어서요. 앞전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3경주를 보고서 이 3경주하고 이 4경주 사이에서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이 3경주하고 4경주에서 고민을 했었는데 3경주보다는 이 4경주에서 제가 이 노리던 마필이 좀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서 이 4경주를 결정하게 됐는데 우선 말씀드리면은 5번 타임리스, 6번 아임 아델이 이 두 마리 마필이 인기를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번 거리는 1600m입니다. 1600m의 첫 도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은 이 5번 타임리스와 9번 아이마델한테는 약간의 어느 정도 무리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마필은 어느 정도는 가지고 가는데 제가 보고 있는 이 복병 마필이 한 마리 있습니다. 그 마필이 최근에 들어서 조교 내용하고 기수와
모든 조건이 맞아 들어가는 오늘은 그런 찬스가 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경주를 가지고서 제가 오늘 한번 승부를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기마들이 뭐 5번 타임리스, 9번 아이마들 가능성은 뭐 나 역시 인정을 한다. 하지만 요 마필들의 그 빈틈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빈틈을 좀 파고들 수 있는 그 다크호스를 놓고 들어가는 첫 번째 추천 경주인데요. 뭐 기본적인 배당 자체가 지금 보장이 되어 있는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기본 배당이 보장이 되어 있고 적중만 된다라고 하면 지난주 금요일 1경주에 좀 버금가는 정말 못지않은 그런 추억을 여러분들에게 선사할 것 같습니다. 4경주 박근만 기수 현장 속보 꼭 청취를 부탁드리겠고 제 생각을 좀 짧게 말씀드린 다음에 저는 그래도 인기마 중에서 중심 한 마리는 9번 아이마델이 중심은 그래도 이 5번보다는 9번이 인기마 중에서 좀 더 낫다 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복병권에서는 좀 모시를 받을 수 있는 8번 디바인킹, 이 8번 디바인킹이란 마필이 힘은 좋은 말입니다. 근데 혈통주로 보면 힘이 좀 늦게 차는 혈통이거든요. 근데 이제 서서히 적응력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8번 디바인킹은 복병권에서 인기마 중에서는 9번 아이마데를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번 4경주는 우리 박근만 기수의 금요일 첫 번째 메인 추천 경주입니다. 현장에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5경주 가겠습니다. 1000m고요. 국내산 5등 걸려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가 좀 혼전기가 좀 있어요. 왜냐면 10번 빅토리 브라운이 그래도 현장에서 좀 많은 인기를 주목을 받을 공산이 높긴 한데 이번에 게이트가 좀 외곽으로 밀려있고 여기에 승군전이라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또 직전 경주 선행을 나가서 우승을 했단 말이기 때문에 전개 여부도 이번에 좀 불투명해진 상황인데 아무래도 뭐 30종 마방의 소속 마필이다 보니까 우리 박건만 기수가 훈련 때 뭐 패턴이라든가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해 주실 거라 믿고 있고요. 이 외에도 뭐 3번 금태, 4번 골드플라잉, 6번 미스캔버라, 7번 차터드 드림 이런 마필들도 충분히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이번 경주 어떻게 보십니까?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10번 빅토리 브라운이 좋은 마필이긴 한데 10번이라는 이 게이트가 참 상당히 마음에 걸립니다. 이 한편으로는 이 30조 마필들이 성적이 좋고 잘 뛸 때는 굉장히 잘 뜁니다. 하지만 이렇게 게이트나 이제 조금만 조건이 안 맞으면은 처참하게 무너지는 그런 경주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느끼곤 하는데 그래서 저는 10번도 어느 정도 좀 볼 수는 있지만은 대신에 조금 더 안정권에 가져갈 수 있는 마필을 두 마리 한번 추천을 드리겠는데 6번 미스 캔버라, 그다음 7번 차터드 드림이 있는데 6번 미스 캔버라 같은 경우는 지금 KO 파티의 소속 육군, 국내산 육군 마필이죠. KO 파티하고 연일 동안 한 일주일 정도를 계속 동반 훈련을 하면서 이 마필의 승부의지, 승부 근성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스 캔버라는 마필이 이번에 또 사토시 기수가 기승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미스 캔버라를 사토시 기수가 그 근성을 살려서 잘 풀어낼 거라고 또 믿고 또 7번 차터들이 이 이요시 기수죠. 6조 구영준 조교사 이 마방에서 대호 여장군 이 국내산 4군 마필과 이 상위군 마필하고 병합 훈련하는데 전혀 밀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 차터드 드림이.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안쪽 번에서 있는 이 6번, 7번 이 두 마리 마필이 좀 더 안정권에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6번 미스 캔버라, 7번 차터드 드림을 소개해 주셨고요. 개인적으로 뭐 박건만 기수는 과거 현역 시절 때부터 5조 유명복 쪽에서 마방의 마필들을 좀 많이 기승을 했었는데 저는 이 훈련을 관찰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 5조 마방이 부산에서 좀 대표적으로 이 조교 강도가 굉장히 좀 저는 세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렇게 좀 강한 조교가 지금 설명해 주셨다시피 뭐 연일 병합 훈련을 소화를 했는데 뭐 체력적으로나 이런 거에 있어서 말이 좀 부담이 가진 않을까요? 맞습니다. 분명히 강한 조교를 하면은 체력적으로 부담이 가는 건 맞는데 이 조교를 병합을 했다고 해서 모두 다 강한 조교가 아닙니다. 그거를 정확하게 현장에서 보고서 이것이 정말 강한 조교인가 마필의 근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병합 조교인가 그거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는 경마팬 여러분들도 이 조교 동영상을 많이 보실 겁니다. 많이 보시면은 병합 훈련을 하는 데에서 이 마필이 근성을 끌어올리는 이 병합인가 강한 훈련을 이끌어내는 병합인가 그거를
꼼꼼히 보시면서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번 주는 이 훈련 동영상을 보시는 우리 그래서 공부를 하시는 경험팬 여러분들께서는 아무래도 조교를 직접 본 뭐 박건만 기수라든가 오세현이라든가 이렇게 호흡을 맞추시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 대표적으로 부산 조교를 찍어주는 방송이 딱 한 군데 플랫폼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화요일 날은 촬영을 하러 안 나왔어요. 그리고 또 연휴 구정 때문에 좀 촬영이나 그 전에 있던 분량들이 그렇죠. 이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많이 엉켜 있고 좀 제대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번 주는. 예.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 감안해서 저희가 이제 다시 한번 오늘 확인을 해봤는데 역시나 이번 주는 이 훈련 동영상에 너무 의존을 안 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확인하지 못하실 그런 분량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을 좀 믿어주시길 당부드리겠고요. 자, 우리는 박근만 기수는 6번 미스 캔버라, 7번 차터드 드림을 소개해 주셨고, 참고로 이 미스 캔버라 기자가는 사토시 기수 면허 갱신이 이루어졌어요. 6개월간 또 면허 갱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좀 마음 부담감 덜어내고 열심히 터주는 모습까지 기대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이 한 마리 추천드리면 3번 금태, 이 3번 금태인데요. 제가 참 입이 보살이죠. 지난번 경주 이 금태라는 마피를 추천드리면서 변화가 분명히 왔다. 근데 이번은 아니고 다음 같다. 다음이 항구로 하자. 입이 보살입니다. 그렇게 괜히 떠드는 바람에 쏠라는 들어오더라고요. 배당을 터뜨리는데 현장에서 뭐 쌍승시 40일을 터뜨리는데 제가 혈압이 올라 죽을 뻔했습니다. 자, 호흡기가 굉장히 안 좋았단 말인데 호흡기 수술을 하고 나서 확실한 적응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거리까지 1000m로 줄여놨다라면 저는 3번 금태가 한 번 더 통한다라고 봅니다. 3번 금태를 추천말을 말씀드리겠고요. 우리 박건만 계시는 6번 미스캔버라, 7번 차터드 드림 이 이들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육경주로 가겠습니다. 1000m고요. 혼합 4등 걸려 있습니다. 이것도 혼전도가 있어요. 안쪽부터 1번 당대거함. 서수훈 기수가 속된 말로 껍데기를 벗겨버렸는데 그 껍데기를 벗겼던 서수훈 기수 이제 군입대를 했고 그래서 조인권 기술 안전교체가 이루어졌는데 부담 중량이 4kg가 증가가 됐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득과실을 좀 따져봐야 될 것이고요. 3번 어른공주는 직전경주, 이 특별경주에서 좀 아쉬움을 남겼는데 일반 경주로 내려왔습니다. 여기 거리까지 1000m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출전 주기가 길어진 4번 영광승리의 컨디션 체크 필연이고요. 8번 오솜돌은 데뷔 전부터 좋은 거는 보였고 9번 무적 원더풀도 마찬가지입니다. 뚜렷한 강자 없이 혼전 구도로 짜여져 있는 경주인데 추천마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말을 소개해 주실 겁니까? 네, 저는 그나마 좀 게이트가 안쪽이죠. 3번 얼음공주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얼음공주가 이 조교 동영상에는 잘 안 나오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외산 3군이죠. 소속조 블루시에라는 마필하고 이제 병합 훈련을 했는데 이 마필이 이제 상위군 마필임에도 불구하고 얼음공주가 전혀 뒤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토시 기수가 이제 연휴를 보내고 오면서 조교를 하지 못하다가 오늘 나와서 이 얼음공주를 마무리 훈련을 했는데 마무리 훈련하는 모습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게다가 이 얼음공주의 스타트 능력의 3번 게이트라면은 게다가 거리도 더 줄었죠. 1000m라면은 충분히 이 얼음공주가 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3번 얼음공주. 단거리 1000m에서의 선행을 나가는 얼음공주라고 하면 무시를 못할 겁니다. 4번 영광승리도 기본적인 싹수는 분명히 있는 말인데 저는 이번엔 조금 의심을 하고 싶은 게요. 상승세를 보이던 마필이 뜬금없이 출전 주기가 9주를 길어졌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도저히 제 입장에서는 높은 점수 줄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이 8번 오섬돌이 직전 데뷔 전부터 역시나 좋은 거는 보여줬는데 이 문제는 입이 좀 억센 편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훈련시키기가 정말 까다롭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훈련 때 보면 엄청 끌고 다니는데 전개가 좀 잘 풀려야 될 것 같은데 유현명 교수가 이제 어떻게 그 부분을 컨트롤 해내느냐 이게 저도 관건이 될 것 같고 저 역시도 뭐 3번 얼음공주가 여기서 뭐 전개상의 2점 또 적정거리 추전이라면 가장 재미있을 것 같은데 저는 나머지가 좀 싹 다 불안해요. 왜냐면 1번 당대거함도 지난번 경기 사실 제 관전평은 이래요. 서승훈 기수가 아니었으면 못 왔다.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동감하고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동감을 하실 겁니다. 예. 네, 서승훈 기수가 아니었으면 못 왔다. 왜냐면 포기를 했어야 되는 시점인데도 포기를 안 하고 정말 기승기했던 이 서승훈 기수가 말의 능력을 정말 102%까지 저는 끌어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좀 의심스럽고 물론 조인권 기수도 말 잘 타긴 하지만
지난번 경주 가진 모든 걸 보여줬다. 4번 영광순위는 정상 컨디션이 조금 미흡하다. 8번 오썸도도 좀 전개상에 있어서 운이 좀 많이 따라야 되고 9번 무적 원더풀은 지난번에 좋은 추억을 남겨준 말이긴 한데 역시나 게이트가 좀 외곽으로 밀려 있기 때문에 많이 불리하죠. 네. 지난번만큼의 전개가 보장되지 않았다. 3번 얼음공주를 놓고 현장에서 좀 후차권을 좀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고 얼음공주의 단독 선행 이후에 좀 버티는 그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좀 외치게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 7경주 들어가겠습니다. 1300m 국내에서 5등골 레이스 역시나 앞말들 간의 접전 구도인데요. 이제 누가 진짜 센 말인지가 판가름 날 거예요. 먼저 1번 유성 포스트. 개인적으로 직전 경주 저한테 좀 큰 기쁨을 안겨준 마필인데, 얘가, 이번엔 제가 직접 만큼 느낌이 안 오는 게, 오히려 직전에 제가 외곽이어갖고 노린 거거든요. 선행에 못 나간다 하더라도 모래를 안 맞으니까. 그래서 노린 건데, 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못 나갔을 시에는 장담 못 합니다. 훈련 때 걸으면 좋던데, 그 부분이 좀 마음에 걸리고, 여기 뭐 5번 테이크 포멀즈 직전 경주 바로 데뷔전부터 우승을 했고요. 여기 뭐 9번 아쿠아킨드 승군전이고 11번 에그니스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잠재력을 어느 마필이 가장 세다라고 보십니까? 네, 저는 이 승군전이긴 하지만 5번 테이크 포밀즈에게 점수를 좀 주고 싶습니다. 이 테이크 포밀즈가 조교 내용이 보면은 지난번도 좋았지만은 이번에는 좀 더 업그레이드된 느낌이 저는 많이 받았습니다. 이 말이 한번 뛰고 나니까는 더 좋아지고 변화가 빠르게 오는 마필이라고 저는 이제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또 게이트가 5번 게이트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마필들이 약간 좀 불안감을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1번 유성 버스트도 그리고 9번 아쿠아킨 이런 마필들이 그런 단점들을 많이 드러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상승대인 이 5번 테이크 포밀즈가 가장 안정권에 있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5번 테이크 포밀즈. 사실 지난번 데뷔전을 준비했던 당시에 뭐 우승을 왔으니까 할 말은 없는데 저희가 보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조교시 상태는 분명히 베스트는 분명히 아니었어요. 이 앞도 좀 받치는 모습이었고 그런데도 이렇게 잘 뛰었다라는 것, 또 선행을 나가서 들어왔다라는 건 이마필의 그 정도의 기본적인 능력은 충분히 입증이 되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테이크 포밀즈죠. 제가 봐도 여기서 뭐 브레이크가 걸릴만한 그런 사이즈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 지금 저는 이 9번 아쿠아키는 제가 지난번에 그냥 뭐 무조건 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엔 아닙니다. 구미가 달라요. 구미가 편성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11번 에그니스도 좀 거리를 탈 수 있을 것 같고요. 1번 유성 포스트는 이 안쪽에서 이 모래를 만약에 맞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유성 퍼스트. 네, 저도 유성 퍼스트를 이 마피를 보고서 1번을 받은 걸 보고서 한동안 좀 이렇게 말을 못했습니다. 이 마필이 진짜 1번을 받은 게 이 마필한테는 정말 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조교 내용은 진짜 좋습니다. 조교 걸으면 좋은데 이 1번이라는 불리함을 과연 어떻게 이걸 이겨낼 것인가, 이게 진겸 기수가 풀어내야 될 참 어려운 숙제일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뭐 1위 선행을 가고 5가 차분하게 따라가 준다라면 그냥 앞선에서 저희끼리 하는 그 표현이면 앞선 따당으로 그냥 뱅뱅이로 돌아버릴 수도 있는데 테이크 포밀즈 뭐 저도 그렇고 박근만 기수도 그렇고 잠재력을 워낙에 높게 평가하고 또 박근만 기수가 거림이 늘어난 속도가 장난이 아니다 라는 점을 말씀해 주셨다면 이번에도 테이크 포밀즈가 선행을 나갈 공산이 크거든요. 그런 전개가 나온다면 후착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구도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뭐 자신 없는 말을 방송에서 저희가 말씀드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뭐 저희가 소신 있게 나머지 말들의 불안감 1번, 9번, 11번 이런 말들의 지금 불안감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5번 테이크 포밀즈를 놓고 뭐 다른 복병을 또 소개를 시켜드려야 되는데 솔직히 복병 마필들도 그렇게 눈에 띄진 않아요. 네, 그게 참 어려운 경주죠. 네, 참 어려운 경주인데 저희 방송에서는 딱 한 마리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5번 테이크 포밀즈 유마필의 그 잠재력을 저희 둘 다 높게 평가한다라는 점, 이 부분만 가지고서 경마장 가셔도 그렇게 손해가 나는 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5번 테이크 포밀즈의 승군전 연속 입상 가능성을 높게 점쳐드리겠습니다.
네, 8경주입니다. 1200m 국내선 4등걸 레이스입니다. 엄청난 혼전 편성이에요. 혼전 편성인데 이번 혼전 편성은 우리 박근만 기수가 오늘 최대 승부처 메인급 승부 경주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먼저 저희가 뭐 메인 승부라고 다 감춰버리면 뭐 방송을 보시는 데 있어서 우리 팬 여러분들께서 얻어가실 게 없기 때문에 먼저 박근만 기수의 이번 메인 승부 선전 배경을 들어보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8경주에서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혼전도가 굉장히 좀 높은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 이런 혼전도가 높은 걸로 예상이 되는 경주에서 제가 승부 경주를 잡은 이유는요. 제가 새벽 조교 관찰과 이 경주 이 출마표가 나오고 나서 이 경주를 분석해 본 결과 딱 나오는 마필이 한 마리를 제가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승부 경주를 이렇게 선정하게 됐는데 우선 이 10번마 해피공주가 여기에서 이제 가장 많은 인기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해피공주는 인정을 합니다. 이 10번마 이 해피공주가 여기에서는 다른 마필들보다 저는 이제 상당한 우위에 있다. 충분히 중심을 잡아줄 충마로서 될 거라고 인정을 하는데 또 이 마필이 지금 뒤에 있는 구경주에 나오죠. 초와 같은 집 말인데 오늘은 이 17조가 8경주 9경주를 이제 쓸어가려고 하는 건지 이 초아라는 마필하고 이제 동반 훈련을 했는데 오늘 이 초아라는 마필이 하고서 오늘 거름이 굉장히 좋게 잘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피공주의 상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지난 경주에서는 이 투트레터라는 이 강력한 선행마가 있었기 때문에 해피공주가 빛을 못 봤는데 하지만 오늘은 입장이 바뀌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피공주의 중심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피공주를 놓고 복병마를 오늘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그 복병마가 새벽 훈련과 오늘 이 분석이 정확히 맞아들기 때문에 그 복병마를 한번 노려서 해피공주와 함께 배당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참고로 저도 그랬고 우리 박근만 교수도 그랬고 지난 1월 13일 경주에서는 이 해피공주에 대한 불안감을 저희가 이 방송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투트레표가 선행가고 태양의 신이 바로 따라가는 그림이기 때문에 해피공주가 전개가 안 나온다. 그 저희가 둘 다 쌍과 복으로 그렇죠? 네, 맞습니다. 투트레표의 태양신화 단방 막권으로 적중을 시켜드렸는데 이번에는 그와 반대로 우리 박근만 기수가 해피공주를 아예 전면에 내세워서 후자권을 복병으로 추천드리는 그런 메인 승부를 말씀드렸다라는 점, 이 부분이 팩트인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고 저도 이번 경주는 좀 복병권 마필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게이트가 공교롭게 좀 외곽입니다. 11번 플라멩코, 12번 마스터키가 되겠는데요. 이 플라멩코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게 다가 아니에요. 분명히 더 있는 말인데 3주에서 아직까지는 확신이 안 들었는지 복귀하고 나서 최근 두 차례 뭔가 좀 소극적으로 좀 경주에 임한 것 같은데 이 조인건 기술의 안장교체 요거에서 좀 냄새가 확 나고요. 휴양 갔다 와서 세 번째까지 못 보여주면 저는 그냥 미래가 없는 말로 평가하거든요. 이번에 마지막 기회인 것 같고요. 여기 12번 마스터키라는 마필은 이 1200이 적정거리입니다. 이 마필도 역시나 휴양 갔다 와서 최근 두 차례 좀 컨디션을 조율한 느낌인데 이번에 말이 좋아졌더라고요. 정말 좋아졌기 때문에 앞선 경합이 펼쳐질 공산도 있기 때문에 11번 플라멩코, 12번 마스터키 인기에 대해서 밀려있는 이 2두의 복병급 마필들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리겠고요. 자, 어쨌든 이번 8경주는 우리 박근만 기수의 메인급 승부입니다. 직전에 자신있게 걷어냈던 뒤로 돌렸던 이 해피공주를 이번엔 전면에 내세워서 후자권은 복병으로 딱 한 방 맞권을 권해드리는 우리 8경주 박근만 기수의 메인 승부 경주 많은 관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9경주입니다. 1200m 혼합 4등급 레이스. 오늘은 계속 혼전인데 이번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2번 필리벤즈라프 그리고 뭐 5번 지장도 지난번 거리면 무시를 못하고 6번 최강용사도 조성건 기술의 안전교체 여기 8번 이치와 자이언트워도 지난번 경주 전개가 상당히 무리했었거든요. 그리고 9번 최강 파워풀도 직전 경주 끝거리 많이 보강된 모습이었고 10번 초아 여기 11번 패권 통일 이런 말들의 가능성도 열려 있는데 엄청난 혼전 구도인데 추천말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여러 마필들의 이제 혼전 구도가 나올 수가 있는데
앞선 경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10번 초아가 이 앞경기 8경기에서 이제 해피공주하고 이제 나란히 동반 훈련을 했었고 이 17조 마방에서 8경기 9경주를 한번 가져가겠다 이렇게 이런 속내를 비추고 있는데 하지만 오늘은 초아가 게이트 조건도 안 좋고 부담 중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지난번 대비해서 이제 2.5kg가 늘었는데 이 초아라는 마필이 2.5kg를 이제 더 달고 게이트 조건도 안 좋은 상황에서 오늘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대신에 저는 안쪽에 있는 2번 필리벤 지라프 이 마필을 이제 추천드리겠는데 이 마필이 지난 경기에서는 조금 좋지 못한 그런 전개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적이 다소 좀 안 나왔는데 하지만 오늘은 게이트 조건도 많이 좋아지고 또 이용호 기수가 안쪽에서 편안하게 전개를 해준다면 이 스타트 능력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전개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호 기수가 이 특유의 그런 편안한 전개를 이끌어준다면은 이 필리벤 지라프한테도 한번 승산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용호 기수 제가 개인적으로 기대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기수이고 또 지금 이찬호 기수의 동생으로서 네. 형 못지않은 활약이 기대가 되는데 자꾸 어깨가 탈골이 된다면서요? 그래도 요즘에 이제 이용호 기수가 이제 관리나 이제 물리치료 쪽으로 이제 신경을 많이 썼는지 요 근래 들어서는 그런 현상이 없이 계속 말을 타고 있는 게 아무래도 이제 어깨에 있는 부분에서는 좀 많이 좀 안정권에 들어서지 않았나 이제 나아지는 중 같아요. 왜냐면은 12월 달에도 5번밖에 말을 안 타고 지난달에도 4번밖에 말을 안 타는 거 봐서는 그리고 이번 주도 딱 2마리 타는 거 봐서는요. 지금 몸을 좀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 같은데 좀 빨리 근데 이게 어깨 탈골이 습관성으로 돼버리면은 이거 뭐 완치가 안 되는 거잖아요. 완치가 안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용호 기수가 이게 잘하는 게 무리한 기승을 하지 않는 게 좋은 판단을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야구에서도 보시면은 투수가 공을 최대한 적게 던지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런 이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을 많이 타진 않지만은 필요한 말, 중요한 말, 적당히 자기가 승부를 충분히 나는 이 말을 꼭 타야겠다. 이 말을 타고서 나가는 이 성적을 내야겠다. 이런 마필들만 골라서 탄다면은 투수는 적지만은 오히려 거기다 속이 더 알차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번 필리벤 지라프 이게 혈통도 좀 기가 막힌 혈통인데 이 생각보다 좀 거림이 안 나와서 걱정되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이용호 기수가 그만큼 의지를 가지고서 경주에 임한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높게 좀 평가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필리벤 지라프를 소개해 주셨고요. 저는 이 9번 이 최강 파워풀인데요. 전개에 있어서 좀 운이 따라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뭐 2번 필리벤 지라프, 또 모래를 맞으면 안 되는 3번 투스카 로라빌, 여기 4번 슈퍼 짱짱이, 그리고 뭐 6번 최강용사, 8번 이치어 자이언트워, 10번 초아 요런 말들이 좀 욕심을 내고 싸워준다라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9번 최강 파워풀이 지난번에 그 막판에 올라왔던 걸음이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자력이었습니다. 여기에 미르코 기수가 또 알고 탄다라는 점. 그 4조 임금만 마방에서 지금 이번 필리벤 지라프와 공교롭게 2마리가 지금 동반 출전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번 필리벤 지라프가 앞선에서 또 9번 최강 파워풀은 좀 뒷선에서 입상을 한번 노릴 것 같은데요. 전개상에 있어서 앞선 경합이 좀 발생한다라면 저는 9번 최강 파워풀이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가장 1순위 그런 추임 마필이 아니겠느냐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0번 초안은 뭐 정확하게 잘 얘기해 주셨어요. 부중도 증가했고 전개도 지금 안쪽에 엇비슷한 순발력을 가진 말들이 대거 몰려 있기 때문에 전개 여부도 좀 불투명해진 상황이라면 10번 초아 이번 경주 좀 불안하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필리벤 지라프 말고 뭐 다른 말 추천해 주실 말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5번 지장을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데 그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거리적인 부분에서는 이 지장이 또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마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김명신 기수가 계속 훈련을 하면서 이 마필을 만들어내고 있는 게 조금은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5번도 한번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5번 지장. 이번 필리벤 지라프 5번 지장을 말씀해 주셨고 10번 초안은 불안하다. 10번 패권 통일도 이거 무시 못할 말입니다. 지난번 경주 솔직히 마방에서 뭐 기대가 전혀 없었단 말인데
말이 알아서 이만큼 뛴 거거든요. 이 패권 통률 같은 말도 언제든지 역습이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좀 혼전 구도로 보시는 게 맞아요. 이번 경주는 최저 배당 자체도 좀 높게 형성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주입니다. 그런 점에서 접근을 해주시고 좀 폭넓은 선택을 해주시고요. 우리 박감환 기수는 2번 필리벤즈라프, 5번 지장, 오세훈은 9번 최강 파워풀, 11번 패권 통일 추천마가 조금 갈리는데 그만큼 혼전이라는 거거든요. 2번 필리벤즈라프, 5번 지장, 9번 최강 파워풀, 11번 패권 통일까지 좀 폭넓은 선택을 내려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10경주 가겠습니다. 1800m고요. 2등급 핸디캡 레이스입니다. 지금 3연승에 도전을 하는 8번 벌마의 신, 이번 경주 다시 한번 2호식 기수 안정해서 3연승 도전에 나서고, 여기 뭐 3번 스마트벨로도 마찬가지로 지금 3연승 행진에 나서고 있는데, 일단 3번 스마트벨로, 8번 벌마의 신, 요 두 마리의 상승세, 여기에 1번 소울블레이드, 4번 스텔스, 그리고 이 9번 미라클이지, 이런 말들의 도전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어느 말의 능력을 가장 세게 평가하십니까? 이게 2탄 매치라서 이 스마트벨러와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네, 스마트벨러와 벌마의 신 이 두 마리가 공교롭게도 3연승에 도전하는 마필이에요. 그렇죠. 스마트벨러는 반면에 승문전을 치르고 있고 벌마의 신은 이미 2군에서 충분히 다 경험을 풍부하게 쌓았고, 그래서 이 스마트벨러와 벌마의 신을 이 두 마리가 인기 많긴 한데 그래도 좀 더 우위에 있는 마필은 저는 8번 벌마의 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벌마의 신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현 군에서 충분히 경험을 쌓기 때문에 이 스마트벨러가 좋은 말이긴 하지만은 승문전이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호식 기수가 이 벌마의 신을 타면서 이 마필의 특징을 정확하게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벌마의 신을 다시 이호식 기수가 탄다라는 것은 그만큼 마방에서 이호식 기수를 믿고 말을 믿고 경기에 내보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8번 벌마의 신을 편성이 좀 강해지긴 했어도 이번까지는 그래도 한 번 더 인정을 한다라는 점 말씀해 주셨고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피눈물을 나게 만드는 마필이 나오죠. 바로 9번 미라클리즈인데요. 제가 정확히 방송에서 1월 13일 10경주였죠. 제가 메인 승부를 한번 최초로 들어간 경주였잖아요. 이 골드블루와 미라클리즈 15점 하방의 그 한집 승부를 제가 예측해 드렸는데, 이때 58kg 달고 그 슈퍼철인이 이 막건을, 단통 막건을 그냥 깨버리면서 우리 메인 승부를 많이 함께 해주셨던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그 1-3착이라는 그 아쉬움을 제가 선물하고 말았는데요. 이번에 정상적인 주기에 나왔더라면 당연히 9번 미라클리즈는 좀 더 세게 봐주시는 게 맞습니다. 물론 얘는 훈련 때 안 뛰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훈련 때 안 뛰는 말입니다. 조교보다 실전에 강한 말이기 때문에 미라클이지 지난번 경주 쉽게 봐서 5개월 만에 나와서 이렇게 뛴 말이 이번엔 3주 만에 나왔습니다. 컨디션이 그만큼 좋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복병권에서는 저는 4번 스텔스를 좀 보고 있는데, 이게 말이 엄청 끄는 말입니다. 엄청 끄는 말인데 조인건 기수가 이렇게 끄는 말을 제어를 잘합니다. 과거 서울에 있을 때부터 보면 이 끄는 말을 제어를 잘하는 기수기 때문에 이거 대형 사고 칠 수 있어요. 4번 스텔스 요거까지는 제가 복병권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디 뭐 벌마의 신을 제외하고 다른 말 추천해 주실 말은 없습니까? 저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9번 말 미라클이지를 한 마리 더 추천드리자면 이 9번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휴양 공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귀전에서 이만큼 뛰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높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게다가 마필이 그만큼 빠르게 회복을 하고 적응을 했다. 이번에 다시 정상적인 주기를 갖고 나온다라면은 이번에는 진짜 꼭 복병모라서도 제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뭐 휴양 갔다 와서 그것도 단거리도 아니고 장거리에서 이렇게 뛴다는 거는 말이 그만큼 능력이 있고 말이 그만큼 준비를 하고 나왔다. 맨 처음에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5조 안우성 조교사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또 계산을 하고 정말 스마트하게 마필 하나하나 경주 계획을 짜기 때문에 요즘 들어서 또 15조의 활약이 굉장하죠. 그렇죠. 예, 그런 마방이기 때문에 항상 15조 말들을 예의주시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미라클이지 또 벌마이시 이들을 좀 주의 깊게 살펴봐 주셔야 되겠고요. 복병권에서는 4번 스텔스 조인권 기수가 적임입니다. 제가 봤을 때 처음 타는 말이지만 과거 이마필이 잘 뛰었을 때를 보세요. 뭐 대통령배 이런 거 3차 왔을 때 보시면은 이때 당시 그 노련한 이쿠야스 기수가 모두 호흡을 맞췄단 말이거든요. 조인권 기수도 그런 노련한 말머리가 가능한 기수이기 때문에 이 스텔스는 꼭 조심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11경주로 가겠습니다. 1400m고요. 혼합 3등급 레이스입니다. 저 어느덧 마지막 경주까지 왔는데 이것도 혼전입니다. 근데 현장에서 제가 장담하는데 인기는 이번 굿캐스팅에 주목이 될 겁니다. 직전에도 뭐 늑발하고 강한 상대들과 오픈 이 특별 경주에서 좀 아쉬움을 남겼기 때문에 이번 굿캐스팅 쪽으로 많은 인기가 좀 가중이 될 건데 어찌됐든 1400을 처음 뛴다라는 그 단점이 좀 있죠. 6번 아메라스 패션도 가능성은 있는데 좀 짧은 듯한 그런 인상을 좀 자꾸 주고 있고 여기 뭐 10번 무패가 전개상으로는 좀 한 발이 가능할 것 같은데 문제는 이 무패도 30주라는 출전 공백으로 인해서 실전 감각이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8번 카우보이 캡틴도 최근에 뭔가 더 있을 줄 알았더만 매번 아쉬움을 주고 있고 엄청 까다로운 경주인데 마지막 경주 어떻게 마무리하실 생각이십니까? 예, 저는 이번 굿캐스팅을 방금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경주를 이 편성을 보고 또 조교 내용을 꼼꼼히 다시 되짚어 봤는데 그래도 가장 관심이 가는 게 이번 굿캐스팅밖에 없더라고요. 이 굿캐스팅이 조교 내용도 좋고 지난번에는 조금 전개가 안 나왔는데 하지만 이번에는 이 조인건 기수의 게이트가 많이 좋아졌죠. 이번 게이트라면은 분명히 전개로 이 1400거리가 늘어난 부분은 분명히 어느 정도 좀 다소 무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게이트 조건이 좋기 때문에 그 늘어난 거리를 게이트 조건으로 충분히 기수가 커버를 할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번 굿캐스팅을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굿캐스팅 경주 조건의 유리함이 늘어난 경주 거리를 극복할 수 있게 만들어 줄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해주셨고요. 여기서 솔직히 앞으로 가장 많이 뛸 말은 6번 아메라 스펜션이에요. 가장 많이 뛸 말은 나중에. 근데 지난번에 물론 앞선에서 좀 무리를 했기 때문에 좀 무너지는 모습이었고 이번에는 그래서 마방에서 작심하고 따라간답니다. 무조건 저 믿으시죠. 이거는 선행 절대 패 죽여도 선행 안 갑니다. 얘는 무조건 따라가는데 그냥 어느 정도의 변화를 보일 수 있을지 여기 관건이 될 것 같고요. 7번 코티픽인 곳은 이게 김정훈 기수를 기승시켰는데 뭐 우리 팬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하시면 될까요? 그냥 박근만 기수 솔직한 개인적인 그냥 뭐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 마필도 분명 어느 정도 이렇게 띄워줄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휴양 가기 전에 뛴 모습도 보면은 솔직히 좀 이렇다 할 모습을 많이 보여주진 못했어요. 그런데다가 또 25주라는 이 공백이 있기 때문에 휴양 전에도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25주 공백이 있다. 그러면은 뭐 기수가 누구냐를 떠나서 이런 데 편성에서는 솔직히 이게 뭐 쉬운 편성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커튼픽 굿이 여기서는 아직도 조금 더 검증을 몇 번 더 걸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5번 브라보 마린도 휴양만데 뭐 30조 말들 5번 7번은 이번에 뭐 좋게 보시는 건 없죠? 예, 이 5번 7번 같은 경우는 뭐 조교 때는 뭐 누구나 다 이렇게 병합하고 그러다 보면 다 이제 뭐 뛰고 뭐 그럴 수가 있는데 꼭 그 병합의 그 모습이 제가 앞에서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근성을 끌어올리는 것인지 과연 진짜 병합을 해서 이 스피드 강한 조교를 하는 것인지 분명히 알고서 그걸 관찰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 마필들에게서는 그런 근성이나 강한 스피드 훈련보다도 좀 더 이제 적응하는 차원에서 그런 훈련을 했다라고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는 10번 무패로 갈게요. 체력적으로는 많이 비축이 되어 있을 거예요. 쉬면서 그만큼 체력은 많이 보강이 됐을 건데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실전 감각이 변수이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19조 마방의 그 사용 관리 능력을 좀 믿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복귀전을 지금 2호 시기를 태웠어요. 감량기술 태웠다라는 게 냄새가 납니다. 쉬어가기보다는 바로 때리겠다라는 그 계산이 좀 느껴지는 그런 기술 기용이라 보고 있습니다. 10번 무패를 복귀 전부터 바로 통할 수 있는 말을 말씀드리겠고요.
9번 비스토 우드는 저를 믿고 빼십시오. 이거는 1,400원 아직은 안 됩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금요일 부산 해설 방송은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 짓겠고요. 우리 박근만 기수는 새해 인사를 우리 팬 여러분들에게 좀 짧게 해주시고 저희 방송 마무리 짓고 저희는 현장에서 최선 다하겠습니다. 예, 제가 새해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제 구정을 이제 또 지냈고 다시 구정을 맞이하여 경마팬 여러분,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모든 시청자분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저희는 현장에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한 만큼 준비를 한 만큼 부산 현장에서 바람이 불든 눈이 몰아치든 뭐 비가 내리든 간에 정말 온몸이 젖을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고 현장 예상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대박 나시고 모든 행운이 깃드시길 간절히 바라며 저희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